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유아특수교육 임용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맡은 권시원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처럼 수험생활을 거쳐서 특수교육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유아특수교육 교사로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의 강의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번에 유아특수교육 시험을 치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긴 수험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치실 유아특수교육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중등특수 선생님들께서도 이 강의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의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 관련 개념은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 풀이 자료와 그리고 예시 답안을 같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두 가지 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혹시라도 아직 문제를 읽어보지 않으셨다, 문제를 풀이해보지 않으셨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문제를 적어도 읽어는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가는 선우 어머니와 유아교사, 강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강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 송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 가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에서는 이제 선우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얘는 진단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얘기가 되어서 진단평가에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고민은 이 아이가 선우가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 같다. 조금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우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에 들어갔는데 진단을 받았더니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1-1번 문제 보시면 가와 나의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1. 가는 기억에 해당하는 선별검사의 오류 유형을 쓰고 2. 그로 인해 선우가 겪게 된 어려움을 교육적 측면에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검사라는 것은 선우, 그러니까 해당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검사였죠. 그래서 선별에서는 두 가지 오류 유형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심층평가,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평가되는 그 평가에 의뢰되지 않은 경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위음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데 진단평가에 의뢰된 경우를 위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우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그죠? 특수교육이 필요했는데 심층평가에 의뢰되지 않은 위음에 속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 거기서도 1번에서는 위음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위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인데 의뢰되지 않아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진 거죠. 그래서
선우가 겪게 된 어려움은 필요한 조기 교육을 조기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선우가 겪게 된 어려움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 1-3은 장특법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1-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니은과 디귿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에서 니은과 디귿을 한번 보시면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우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서 어머니가 말한 거에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부분이 일단 틀린 거 아시겠죠?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장애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니라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단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지만 법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의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14조의 장애인 조기 발견 등에서 사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할 때에는 누구에게? 그렇죠.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니은은 저라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어머니의 말을 읽어보면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선우를 진단평가하고 선우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디귿 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가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선우가 유치원생, 유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쓰시게 된다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와 관련된 법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조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이고요. 2항에 보시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리고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디귿은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라고 답안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나의 리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 어떤 지원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2조 제2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지원 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상담 지원부터 정보 접근 지원 중 나의 리을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아야겠죠? 그럼 나의 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교사. 다음 달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발달지체 유아 학부모 대상 연수가 있는데 선우 어머님께 안내해야겠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학부모 대상 연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았고요. 2번 문항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행동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발달지체 유아 서울을 위한 행동지원 계획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문항은 2-1, 2-2, 2-3이 있습니다. 문항들은 저희가 지문을 분석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이번 문항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 먼저 보시면 이름은 서우이고 생년월일, 기능평가 시기, 행동지원 계획이 적혀 있고 의사소통 특성으로는 간단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함, 그리고 일상적인 말을 이해하고 간단한 지시 따르기가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를 쓴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그리고 평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 놓았는데요. A, B, C 관찰 요약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A, B, C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선행사건이었죠. A는 선행사건이고 B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C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후속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ABC 관찰 요약을 보면 이제 교사가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서울을 타이르고 안아준 게 후속 결과로 따라온 거죠, 행동에. 그러면 이걸 보고 선생님들은 서우의 행동의 기능을 추측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간신 끌기를 하려고 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신 끌기인가? 하고 추측을 하면서 다음 결과지를 한번 보시면 다음 결과지에서는 저희 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 전체 점수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전체 점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19점인 관심 끌기가 문제행동 동기평가 척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앞에서 추측한 관심 끌기가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 끌기를 위해서 소리내어 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계속 보시면 지문에서 기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가설이라고 되어 있고 가설은 기역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2-1 문항이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가설을 작성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죠? 그렇죠. 이름이 있고 아이의 행동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행사건 그리고 행동의 기능도 같이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기능은 우리가 추측한 기능이겠죠. 자, 그러면 가설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름은 서우였고요. 서우는 교사가 다른 아동과 상호작용을 할 때 여기가 선행사건이겠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내어 온다 라고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설을 쭉 얘기해보면 서우는 교사가 다른 아동과 상호작용을 할 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내어 온다 라고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작성하고 나면 기능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능 분석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 결과 그래프를 보기 전에 우리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 건데요. 종속변인은 우리가 아이의 행동, 관찰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종속변인은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되겠고요.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교사의 관심 제공. 교사가 관심을 제공하면 소리내어 울기가 감소하고, 교사가 관심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리내어 우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변인은 교사의 관심 제공이었고요. 종속변인은 소리내어 울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래프의 유형, 그러니까 단일 연구 설계의 유형을 보실 건데 바로 보자마자 이거는 무슨 설계야? 라고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조건 1, 조건 2,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조건들이 같은 것들이 ABAB 형태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ABAB 설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BAB 설계하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조건 1들끼리 같은 조건이 맞나? 라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어딜 보시냐면 이제 그래프의 경향이랑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보시면 조건 1을 제가 A로 해놨죠.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시면 일단 8에서 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은 8에서 7이지만 이 역시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경향도 안정적으로 둘 다 보이고 있구나. 조건 1들끼리는 같은 조건이겠구나 라고 추측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 2를 보시면 둘 다 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비슷하네? 얘네 같은 조건이겠구나 라고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ABAB 설계이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적 관계가 확립이 되고 나면 행동 지원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가설 설정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기억에 들어갈 가설을 쓰시오 했는데 아까 우리 한번 써봤죠. 구성 요소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갈게요. 이름, 선행, 사건, 행동, 그리고 추측되는 행동의 기능, 이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된 답안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서우의 소리내어 울기 기능 분석 그래프를 보고 기능 분석을 위해 사용한 연구 설계 방법을 쓰고 조건 2는 무엇인지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의 1번 문항 연구 설계 방법은 무엇이었지요? 그렇죠. ABAB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ABAB 설계라고 답을 쓰시면 되고요. 2번 조건 2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 2로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 보시면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1에 비해서 행동의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소리내어 울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동변이? 그쵸, 교사의 관심 제공이었어요. 그러면 교사의 관심을 제공할 때 소리내어 울기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내가 관심을 안 보일 때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감소할까요? 그렇죠. 교사가 관심을 보여줘야 이제 내 관심 끌기 행동이 충족되었으니까 우는 행동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2-2의 2번 문항에서는 교사의 관심 제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번 문항 보시면 서울을 위한 행동지원 계획 수립 시 1. 중재 과정 중 서우의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나타날 때 적용해야 하는 행동지원 방법 명칭을 쓰고 2. 서우에게 지도할 교체 기술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재를 시작했어요. 중재하는 중에 서우가 또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관심 끌기를 위해서 하는 이 문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문제 행동을 해도 내가 관심을 주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소거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소거는 표적 행동을 유지시켜온 강화인자 제공을 중단하여 표적 행동을 감소하는 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우의 소리내어 울기 행동을 유지시켜온, 그러니까 강화해온 강화인자, 관심 제공을 중단해서 서우의 소리내어 울기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거가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서우에게 지도할 교체 기술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체 기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교체 기술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행동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바람직한 기술을 교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기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선생님을 부르기, 다가가서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부르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교체 기술의 예를 쓰실 때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예들을 서우한테 정말로 적용할 수 있을까? 서우가 이 행동을 배우면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반응의 효율성입니다. 서우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쓸 때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지문 기본 정보 부분입니다. 보시면 의사소통 특성에서 간단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쓰실 때 대부분 선생님 하고 부른다가 많긴 했겠지만 만약에 문장으로 부르는 것을 얘기하셨다면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우는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알려주면 아마 서우가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소리 내어 우는 게 더 빠르고 쉽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 행동이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고 부르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항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에서는 3-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아 문제여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3-1, 3-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먼저 볼게요.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와 서아 어머니의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어머니가 직장을 다녀서 일이 너무 많고 외출 휴가도 잘 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아를 잘 보살피지 못한다. 어머니가 직장이 너무 바쁘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아 할머니께서 서아를 양육해 주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3-1번 문항 보시면 어머니와 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서아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약점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가족들의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서아 할머니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자원에는 서아 할머니라고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약점은 무엇이었나요? 그쵸. 어머니가 직장으로 인해서 서아를 돌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양육이 어렵다. 그 부분을 약점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은 일반 유아여서 넘어가고요. 3-3 가족 지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을 외체계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체계를 보기 전에 생태학적 체계 모델에 어떤 체계들이 있었는지 5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시 체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중간 체계, 세 번째 외체계, 네 번째 거시 체계, 5번째 시간체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에 속하는 외체계는 무엇이었냐?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외체계라고 하였죠. 그러면 여기 지문에서 아동, 그러니까 서아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직장이 되겠지요. 어머니의 직장이 너무 바쁘고 외출이나 휴가를 신청하는데 눈치가 보일 정도로 너무 바빠서 어머니가 서아의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아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3-3의 답은 어머니의 직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문항 풀어보았고요.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유아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 유아 지수를 위해 작성한 지원 계획이며 나와 다는 교사가 제작한 그림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4-1, 2, 3 볼 건데 같이 볼 때 가부터 보면서 문제랑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수의 특성, 그림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룡을 좋아하며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함, 얼굴 표정을 보고 기본 정서를 말할 수 있음. 그래서 지원 계획으로는 상황 이야기 그림책과 마음 읽기 그림책으로 제작하여 지도하기, 교사가 제작한 그림책을 매일 지수가 증언한 직후와 놀이 시간 직전에 함께 읽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수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공룡 스티커를 5개 모으면 공룡 딱지로 바꿔주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가와 관련된 문항 4-1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1. 기억에서 교사가 적용한 중재 방법의 장점을 집중 시행과 비교하여 한 가지 쓰고 2.
니은은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항을 보면서 1번을 풀 때 문항 자체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집중 시행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집중 시행과 비교되는 나머지는 무엇이었죠? 분산 시행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짝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항을 보고 집중 시행과 분산 시행을 묻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집중 시행과 분산 시행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집중 시행은 무엇이었죠?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번 연속해서 시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한 번 행동을 가르칠 때 아이가 여러 번 계속 같은 회기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을 집중 시행이라고 했고요. 분산 시행은 시행을 훈련 회기 동안 분산해서 실시한,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번 반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중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가르치는 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하는 것을 분산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분산 시행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매일 지수가 등원한 직후와 놀이시간 직전에 함께 읽기. 언제 읽었죠? 등원한 직후, 그리고 놀이시간 직전.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번 읽은 것이 아니라 일과 중에 분산해서 나누어서 읽게 되었네요. 그러면 분산 시행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산 시행이 집중 시행에 비해서 효과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죠? 일반화와 유지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4-1 그리고 1번에서는 집중 시행과 비교하여 교사가 적용한 중재 방법은 일반화와 유지에 효과적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는 일반화 그리고 유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은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래요. 그러면 니은 부분 다시 보면, 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수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공용 스티커를 주어 5개를 모으며 공용 딱지로 바꿔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토큰 강화 체계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목표 행동, 그리고 토큰, 그리고 토큰이랑 바꿀 수 있는 교환 강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 목표 행동을 찾아보시면 지수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지수가 그림책을 읽는 것이 목표 행동이 되겠지요. 그럼 이 행동을 했을 때 제공하는 토큰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공용 스티커가 토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5개 모아서 바꿀 수 있는 이 공용 딱지는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교환 강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4-1번에 2번에는 교환 강화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문항들 다 풀이해 보았고요. 자, 4-2 보시면 나의 상황 이야기에서 1. 디귿을 지수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이 되도록 쓰고, 2. 리을의 문장 유형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황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상황 이야기의
문장 구성 유형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이야기는 사회적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인지적 중재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의 상황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디귿도 함께 채워보고 리을의 문장 유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시면 제목은 친구도 공룡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입니다. 놀이 시간에는 교실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문장일까요? 그렇죠. 그냥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공룡을 가지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나처럼 공룡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만 공룡을 가지고 놀면 친구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속상해요. 아니면 슬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장. 나는 공룡을 가지고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의 감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장은 유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조망문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리을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공룡을 바구니에 두어 친구들도 가지고 놀 수 있게 할 거예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권유하는 거죠. 행동을 권유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 유형이죠? 지시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구와 사이좋게 노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규칙을 다시 강조하니까 긍정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문항도 바로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2번 문항에 디귿에 들어갈 말은 친구의 마음을 쓰면 되니까 속상해요, 슬퍼요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리을의 문장 유형은 지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항 4-3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린, 바론 코엔과 하드윈의 마음 읽기 중재 단계에 근거하여 다의 단계에서 교사가 지수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정서 이해의 목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마음 읽기 중재 단계를 그러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읽기 중재는 자폐성 장애 유아가 자기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추론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중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5단계까지 있고요. 각 단계 보시면 1단계는 사진의 얼굴 표정 재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는 얼굴을 보고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떤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2단계는 그림의 얼굴 표정 재인. 그러면 이제 사진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린 그림을 보고 얼굴 표정을 추측해서 기분을 알아내는 것을 2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는 상황에 근거한 정서 예측.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교사가 지시한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서는 등장인물은 어떤 기분일까,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추측하는 것을 3단계이고요. 그리고 4단계는 바람에 근거한 정서 예측. 그러니까 교사가 제시한 지시문을 보고 등장인물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바람에 따라서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어떤 기분이 들지 같은 것들을 추측하는 것을 4단계에서 하고요. 5단계는 믿음에 관한 정서 예측. 등장인물의 믿음과 관련돼서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을지 정서를 예측하는 것을 5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에서 가르치는 단계는 몇 단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음읽기 중재 보시면 유미가 공룡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민호가 유미의 공룡을 빼앗아 갔어요. 공룡을 빼앗긴 유미의 기분은 어떨까요? 기쁠까, 슬플까, 화날까, 겁날까 하고 기분을 말하고 표정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지시문에서는 지금 계속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룡을 빼앗아 갔을 때 상황에서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인물의 상황에 따른 정서를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지수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상황에 근거한 정서가 되겠죠. 상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은 지체장애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자, 큰 지문 먼저 보시면 다음은 통합학급 교사들이 준우에 관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박교사 말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우가 듀센형 근위영양증인데 신체 활동할 때 고려할 점에 관해 협의해 보아요 라고 했네요. 준우의 장애는 듀센형 근위영양증입니다. 자, 듀센형 근위영양증은 무엇이었냐 하고 보면 근육이 지방질로 퇴화하는 진행성, 유전성 질환이고요. 신체적 특성으로는 가성비대, 가우어스 증후, 트렌델렌버그 보행, 머런 증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선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체 피로의 정도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원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사지가 탈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동의 팔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기도 막힘에도 유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듀센형 근위영양증 간단히 보고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 기억과 리을 중 잘못된 내용을 2가지 찾아 그 기호를 쓰고 각각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서 리을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걷기 능력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죠. 우리가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력 약화도 지연되도록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하려면 약화되는 것을 지연시켜야겠죠. 그래서 기억, 니어 모두 맞는 말이고요. 디귿 보시면 가성비대가 나타나는 근육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근육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근육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대가 나타나는 근육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보시면
이제 고정형 자전거 타는 이야기인데요. 준우가 타다가 힘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몇 분 더 타도록 지도할게요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신체적 지원 방안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신체 피로의 정도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신체적 지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몇 분 더 타도록이 아니라, 그렇죠, 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항은 디귿과 리을이고요. 각각 고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항,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미음 한번 볼게요. 이제 고정형 자전거 타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준우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들도 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고정형 자전거 주변에 물리적 환경을 수정해야겠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수정하려면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안전 매트를 깔거나 뭔가 푹신푹신한 것들을 깔아주어서 아이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예시로 안전매트를 깔아준다라고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매트와 같은 이제 안전을 위한 환경적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3번 보시면 A의 상황을 고려하여 1. 비읍을 사용할 때 기대되는 효과를 쓰고, 2. 시옷에 들어갈 교사 지원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A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A 보시면, 자, 박교사가 준우의 용변 처리를 지도할 때 엉덩이를 보니까 일부 피부가 빨간색이었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보아도 원래 피부로 잘 돌아오지 않았대요. 김교사, 그렇죠. 준우 아버지께서도 준우가 집에서 의자에 좋은 자세로는 앉아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걱정하셨어요. 교실에서도 선생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긴 하지만 한 번 앉으면 잘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 자세로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욕창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박 교사와 김 교사는 욕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과 관련해서 비읍과 시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위에 특수 쿠션을 올려놓고 준우가 앉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의자 위에 특수 쿠션을 왜 그러면 올려놓는 거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욕창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했을 때 박 교사가 일가 중에도 수시로 무엇을 해야 한대요. 우리가 욕창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그쵸, 자주 자세 바꾸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수시로 자세 바꾸기를 해야 해요 라고 시옷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항까지 해결했고요. 6번 보시겠습니다. 자, 6번 문항에서 6-1은 일반 유아 문항이고요. 6-2에 2번도 일반 유아 문항이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래서 6-2의 1번 문항과 6-3번 문항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 가는 작은 운동회를 위한 특수학교 교사들의 사전 협의회의 일부이고, 나는 자폐성 장애 유아 진서를 위한
파워카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와 나를 읽어볼 건데 우리가 질문을 읽기 전에 이번에는 문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항 보시면 니은에 들어갈 교수적 수정의 예를 자료 측면에서 한 가지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교수 자료를 수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니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사 말만 읽어보면 되는데요. 일단 작은 운동회를 위해서 협의하는 거고 작은 운동회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가 축구 코스에서는 아이들이 발로 미니 골대 안에 공을 넣도록 해요. 그런데 지수는 다리 힘이 조금 부족하지만 워커로 이동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교수적 수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자료 측면에서 해야겠지요. 우리가 워커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는 워커의 손을 잡고 이제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워커 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한 발을 들어서 찰 때 조금 힘이 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사용하는 축구 공보다 가벼운 공을 사용하여서 지수가 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다른 예시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요. 아니면 아이가 축구공을 발로 찰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니 골대 대신 큰 골대를 준비한다. 이런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자료 측면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은 축구공, 미니 골대가 있겠죠. 요것들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교수적 수정 예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2번 문항 해결했고요. 6-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홍 교사가 로봇 그림을 사용한 이유를 파워카드 전략에 근거하여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카드라는 것은 아동의 특별한 관심을 사회적 상호작용 교수에 포함시키는 시각적 지원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동의 특별한 관심을 활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나를 보시면 나의 로봇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이게 특별한 관심인가? 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의 특별한 관심인 로봇을 그림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파워카드 내용 역시 로봇이 강당에 왔어요. 여긴 강당이야. 강당에 있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답안에서 진서의 특별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진서가 좋아하는 로봇 그림을 파워카드에 사용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에 파워카드 전략에 근거하여 쓰시오 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아동의 특별한 관심사 반영이 되겠습니다. 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7. 가는 통합학급 놀이 상황이고 나는 유아특수교사 강교사와 통합학급 최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7-1은 일반 유아 문제여서 풀지 않고 7-2, 3 풀 건데 7-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비읍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학습된 무기력 많이 봤었죠? 학습된 무기력 무엇이었나요? 잦은 실패로 인해서 과제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B에서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실 시간 드릴게요. 자, B의 상황은 볼링 놀이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블록을 5개 세워서 볼링 놀이 해보자 라고 흥수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다 달랐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학습된 무기력, 난 잘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지은이었죠. 난 또 못 넘어뜨릴 거야. 아직 하기도 전부터 나는 못할 거야. 근데 또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지은이가 학습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구나,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에는 문장을 찾아 쓰는 거였으니까 난 또 못 넘어뜨릴 거야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7-3 보시면 나의 니은에서 미음 중 잘못된 내용을 2가지 찾아 그 기호를 쓰고 각각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건 지문을 보면서 바로 고쳐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이제 체교사가 하는 내용을 보면 되는데, 체교사가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합니다. 이제 강화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니은, 정적 강화는 행동 결과로 원하는 것을 주어 그 행동이 증가되거나 유지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강화는 무엇이었죠?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가요? 감소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문장이고요. 디귿, 부적 강화는 행동 결과로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게 되어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말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였죠. 부적 강화 역시 앞에서 말한 대로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빼주는 건 맞지만 행동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선생님들은 감소 대신 증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포만 상태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포만 상태는 그 강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1개 더 준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요 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만 상태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죠, 박탈 상태일 때 효과가 더 높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문장이고,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박탈 상태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포만 상태이면 효과가
낮아요 라고 쓰셔도 되겠지요. 그리고 미음 보시면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강화제를 재평가하면 좋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화제는 아이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 선호도가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재평가를 해서 강화제를 바꿔주면 아이의 포만 상태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강화제를 재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문항까지도 해결을 했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는 병설유치원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각 문항은 8-1은 자폐성 장애, 8-2는 공학, 8-3은 행동 지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각 문항을 볼 건데요. 우리가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단계에 지도 목적을 쓰고, 이 3단계 그림 식별하기에서 니은보다 먼저 지도할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기억 단계가 무엇인지, 3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지문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보시면 윤교사가 경수 유치원에서 내 친구는 그림으로 말해요 라는 주제로 경수가 사용하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팩스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준 이유로 친구들도 경수가 그림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경수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방법은 팩스입니다. 그래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선생님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건가요? 교환 개념을 지도하고 교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카드를 교사에게 제시해야 기차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환의 의미를 이해시켰어요. 경수에게.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하나요? 자발적 교환 훈련을 하지요. 그래서 경수가 기차 그림 카드를 찾아와 멀리 있는 제게 건네주어 기차와 교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 교환 훈련에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서 주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아가 알게 해서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목적을 쓰실 때 핵심어는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핵심어는 자발적으로 교환이라는 것이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아이에게 알게 하는 행동은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이것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은 자발적으로 교환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보시면 3단계에서는 좋아하는 두 개의 기차 중 경수가 더 원하는 기차의 그림카드를 교사에게 건네주어 그 기차로 바꿀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3단계는 무슨 훈련이었나요? 그림 변별 훈련이었죠. 그림 변별 훈련에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기차 그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되고, 내가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 중에 선호하는 것을 변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가르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단계에서 니은이 얘기하는 행동은 더 원하는 기차의 그림카드를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선호하는 것과 더 선호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 중에 더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 거였는데, 그럼 이 단계 전에 해야 하는 행동은 그렇죠. 선호하는 기차 그림과 선호하지 않는 그림 중에서 선호하는 기차를 고르는 것이 먼저 학습되어야 할 행동이겠죠.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것, 그 중에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선호하는 그림, 선호하지 않는 그림,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8-2번 문항 보시면 지구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행동이 무엇인지 쓰고, 리을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AC 참여 모델의 기회 장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문 보면서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 보시면 됩니다. 임교사, 민서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AC 기기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해요. 친구가 민서를 부르며 펭귄 인형을 가리키면 민서도 펭귄 인형을 보고 AC 기기에서 펭귄을 찾아 눌러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상대방이 자신을 부르고 상대방의 관심 있는 것을 표현했을 때 같이 보고 그 관심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공동 관심이라고 했죠. 공동 관심이라는 것은 사물,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주의를 탐지하고 따라가려는 시도를 공동 관심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에서 민서가 하는 행동은 공동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의 첫 번째는 공동 관심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 모델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민서 아버지 보시면 리을 AC 기기를 추천받았을 때 민서가 AC 기기를 사용하면 아예 말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사용을 반대했었지요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참여 모델의 기회 장벽 중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럼 참여 모델의 장벽들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제 기회 장벽과 접근 장벽이 있었는데요. 기회 장벽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AC에 참여하기가, AC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의 기회 장벽이라고 했고요. 접근 장벽은 AC를 사용하는 대상자, 유아의 능력이나 아니면 AC 의사소통 체계 자체에 제한이 있을 때의 접근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의 생각, 신념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한 거잖아요. AC를 사용하면 이제 말을 못할까봐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민서가 아닌 다른 사람, 민서의 아버지의 신념 때문에 AC에 참여할 수 없을 뻔한 이것은 그럼 기회 장벽 중에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태도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태도 장벽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태도와 신념 때문에 생기는 장벽이고, 이때 개인은 민서가 아니라 민서의 주변, 다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8-2의 1번은 공동관심, 2번은 태도 장벽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8-3, A의 행동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A 한번 볼게요. 자, 최근 교사가 들려주는 주세요 소리의 입모양을
동호가 모방하면 강하고 양손을 내미는 행동만 할 때는 강하지 않았더니 점차 주세요를 주라는 한 음절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차별 강화를 통해 동호가 점차 주세요를 이음절에 걸쳐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해주려고 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게, 아이가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 방법이다 까지는 보자마자 아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고 보시면 주세요를 아이가 할 수 있게, 동호가 할 수 있게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지요? 입모양을 모방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엔 주라는 한 음절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주세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주세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차별 강화를 사용하기로 했죠. 점진적인 접근, 목표 행동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을 차별 강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웠었나요? 그렇죠. 행동 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형성 같은 경우에는 목표 행동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였고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지막 목표 행동에 도달하였을 때 그 전에 배웠던 행동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질적으로 낮았던 행동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지막 목표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 이제 점진적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A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행동은 주세요였어요. 그래서 주세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순차적으로 가르치고 질적으로 발전시켰지만 마지막에 동호가 주세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입모양 모방한다는 거나 아니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동호가 사용하지 않겠죠. 마지막 주세요를 표현하는 것만 남게 되니까 그것을 점진적 접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8-3의 행동 지원 방법은 행동 형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B는